중개사는 대금을 지불할 사람과 물건 갖고 있는 사람 사이 알선을 해, 알선. 그러니까 중개사가 의사표시 하는 게 아니므로 민법에서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행위는 전부 사실행위라고 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행위. 그걸 전부 뭐라고 그래? 사실행위.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다시 한번 법률행위. 사실행위. 그럼 혼인신고 안 했으면 법률혼이다, 사실혼이다. 그 사실혼은 들어봤지? 사실혼. 혼인신고 않고 둘이 살면 그건 사실혼이야, 다. 그것을 사실행위라고 그래, 혼인행위를. 그래서, 자, 사실행위와 법률행위는 같아, 달라? 법률행위의 불성립은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사실행위는 유효, 무효, 의사표시가 안 들어갔으니 유효, 무효라고 하는 표시를 쓸 수도 없다 하시면 돼. 됐지? 그러니까 불성립과, 우리는 불성립이라는 말을 써, 다시 불성립. 법률행위의 부존재. 그것과 무효는 같아, 달라? 이제 혼인신고 했는데 술 먹고 했으면 그때는 무효야. 혼인신고 했는데 술 먹고 혼인하자고 한 거예요. 달빛을 바라보면서 요강 많은 호프 큰 거 먹고 술 취해서 혼인하자 알았다 뻑 가갖고 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젊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나이가 먹어서 술 먹고 나이가 먹어서 이 벤치에 앉아서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여자들이 벌써 정기해. 저 미친놈 저거. 근데 젊었을 때는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좋다 해, 안 해? 그래서 혼인해버려 나갔지. 해병대 나갔지. 강화 해병대 갔는데 버스 타고 다녔어. 그때는 배가 없어가지고 저 버스가 없어. 배 타고 다녔다고. 배가 넘어지면서 찌우뚱짜우뚱 할 때 손잡아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써줘. 글씨 써줘. 이렇게 새기자고. 지금이야 휴대폰으로 막 어쩌고 그러지만은 쪽지 써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미리 휴가 갈 때 하나 딱 준비해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쪽지 주려고. 그랬더니 나 사귀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속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기분 아니면 혼인 못해 이거. 그때 해버리셔야지. 어영부영. 아무것도 없을 때 있지 젊음만 갖고 해버리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 나이가 좀 먹고 나면 이것저것 첫째 따져야 될 게 중개사 자격증 있느냐 없느냐 이걸부터 따져야 돼.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법률행위의 불성립, 무효 다 다르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근데 우리가 갈 길은 불성립을 간다고 무효를 간다고. 즉 종착역이 지금 여기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113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무효의 효과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작. 처음부터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이행 전이면 술 먹고 매매했다면 매수인이 술 마시고 매매했다면 대금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근데 주었겠어, 안 주었겠어?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주어서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안 주었으면 줄 것도 없는데 주었으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자, 이행 후에는 지금부터 밑줄 그으셔.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밑줄 그으셔. 이행 후에는 무슨 이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부당이득을 하나 배워야 돼, 부당이득. 부당이득에다 밑줄 그으시고, 부당이득에다 밑줄 그으셔. 부당이득에 밑줄 그으시고 쭉 메모. 법률상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 이렇게 쓰면 돼. 부당이득에다 밑줄 그으시고 법률상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 법률상 원인 있다, 원인 없다.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 이렇게 쓴 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 그러면 이 부당이득은 주로 언제 생기냐면 나중에 줄다가 무효, 취소, 그다음 확정 유효를 소급해서 소멸킬 때 쓰는 말이 여기서 해제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졸다가도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당이득은 언제 생겨? 무효,
취소, 해제 시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무효, 취소, 해제 시 생긴다. 이렇게. 무효, 취소, 해제 시에 생긴다. 우리 처음에 뭘 배웠냐면 이제 자꾸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작품을.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민법의 출제 내용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 중에 지금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 배우고 있잖아, 지금. 근데 재산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이 다 같이 물부손.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생겼지?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나중에 그 의사표시가 다 같이 무효, 취소, 해제 요거 생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졸다가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 이렇게. 자, 다시 해본다. 재산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 물부손. 그래서 요 부당이득 나왔지? 부당이득은 주로 언제 생겨? 무효, 취소, 해제 시에 생긴다. 이렇게 자꾸 기억하면 돼. 어? 머릿속에 담아두었지? 자, 그래서 부당이득 됐어. 113페이지에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103조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우리 지난주에 여기 배웠어. 뭘 배웠냐면 목적이라는 요소에서 고개를 넘어야 되는 데다가 확가적타,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했어. 반사회적 행위. 그럼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도록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받지 못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 혹시? 첩에게 아파트 준 사람은 받지 못한다 이런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첩도 몰라? 그러면 갑이 이제 요양병원에 있어. 요양병원. 요즘 일어난 일이야 이거. 그럼 자식들이 아버지 요양병원에 모셔놓으면 안 온다고 잘. 외롭지 거기 있으면. 근데 따숩게 해준 사람이 누구요?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그 사람만 보면 정이 들어. 나하고 좀 정 좀 들었나? 아니 1년간 봐봐. 1년간 그럼 정이 좀 들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만 계속 보면 정이 들다 보니까 생각이 변해. 오이씨 제 친구는 남인데도 나한테 이렇게 따숩게 해주는데 자식들이 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재산 준다고 써. 이제 증여 계약서. 그러면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이 제정신으로 섞어서 오락가락 그것서 정신이. 오락가락 해서 했는데 재산에다가 해서 죽고 보니까 아버지 갖고 있는 아파트 있지 20억짜리가 을리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승질 팍팍 내면서 있지. 아버지가 너에게 준 건 이 불려우요, 불려우. 불려우 같은 년이라고. 불려우 알아? 불려우보다 더 급이 센 여자를 뭐라고 그래? 따라서 불려시. 그러잖아 이거. 저는 불려시다고 막 내놓으라고 그래.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준 것은 어쨌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관계가 좋지 않게 주었다고 그래서 첩에게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 우리가 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를 불륜관계라고 그러잖아. 윤리적인 관계, 윤리가 아닌 관계. 불륜관계를 맺어서 주었다고 해서 소송 제기해본들, 자, 불륜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주기로 하는 계약. 자, 이제 봐. 불륜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기로 한 계약서 내용은 사회질서에 합당해, 반해? 반하지. 그걸 반사회적 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이 준 것은 되들로 받지 못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도록 돈을 빌려준 사람은 되들로 받지 못한다. 그런 거 들어보셨냐고. 지금부터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양가로 2번에 세 번째 줄. 다만, 시작. 다만 103조의 읽어, 시작. 거기다 밑줄 그죠. 불법 원인급이요. 이렇게 밑줄. 불법 원인급에다 밑줄.
그러니까 처백에 아파트